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화각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35mm와 50mm 비교하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오랜만에 후속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24mm와 20mm도 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영혼의 다이다이라 이걸로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렌즈군이 쌓이면 24mm는 보통 1.4 렌즈로 20mm는 보통 1.8 렌즈로 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니콘 Z 마운트는 1.8로 통일이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보통 뭐 24mm, 35mm, 50mm, 85mm 단렌즈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게 차이가 은근히 커가지고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30% 이상씩 화각이 변하니까 취향이 강하게 생기는데 20mm와 24mm는 4mm 차이라 20%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고민된다고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셨고 저도 뭐 호기심이 생겨서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요거 이사금을 구매를 했는데 무려 몇 개월 만에 거의 1년 지나서 이제서 영상을 만드네요. 바빠 요새 육아하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각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화각 차이부터 볼 텐데 이 사진은 1635 줌마스터 렌즈 줌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렌즈고 동일한 조리개입니다. 먼저 20mm로 이렇게 촬영되는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줌인을 하면은 24mm에서는 이렇게 촬영이 돼요. 다시 요게 20mm, 요게 24mm. 대략적으로 83% 촬영이 되는 것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꽤 큰 차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차이가 적어 보이긴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게 실내에서는 좀 더 차이가 커 보이는데 먼저 이게 20mm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게 24mm. 다시 요게 20mm, 요게 24mm. 아까보다는 차이가 크지만 역시나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은근히 근접거리에선 차이가 좀 더 커지거든요. 이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았을 때 20mm로 촬영하면 이 정도지만 24mm로 촬영하면 이렇게 돼요. 차이가 아까보다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요게 20mm, 요게 24mm. 차이가 꽤 크죠. 더군다나 이 차이는 브이로그 촬영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모델이 팔을 뻗고 셀카를 촬영할 때 20mm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화각이 구성이 되거든요. 모델분이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팔이 좀 남성보다 아무래도 이제 레인지가 좀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24mm에서는 정말 그 얼굴이 좀 꽉 찬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같이 얼굴이 좀 더 큰 사람은 더 불리하겠죠? 개인적으로 20mm, 24mm 실제 사용할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요 셀프 브이로깅 할 때 화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하수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솔직히 20mm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20mm도 좀 부족한데 24mm의 경우에는 83%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촬영이 돼요. 많이 부족하죠, 이러면은. 어쨌든 딥스카이 찍을 게 아니면은 전체 사진 촬영할 때 이게 지상의 일부가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단부가 커팅을 당하면은 구도를 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0mm도 힘든데 24mm는 좀 많이 부족해요. 이런 점도 중요한 화각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두 개 초점거리의 화각의 느낌 차이는 너무 미묘해서 이거를 길게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냥 초점거리 자체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1635 같은 광각 렌즈 사용할 때 은근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20mm나 24mm거든요. 16mm 같은 이제 최대 광각은 좀 부담스러워서 살짝 줌인하면 되는 게 20mm랑 24mm라서 제가 그 두 개 화각 사진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실내에서 마주보고 앉았을 때 배경에 뭔가를 담아야 되면은 24mm나 20mm가 정말 좋거든요. 여행 다닐 때 정말 많이 촬영했고요. 35mm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5mm는 배경이 단조롭거나 굳이 다 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많이 쓰고 배경을 좀 더 편안하게 담을 때는 24mm,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면 20mm, 뭔가 화끈한 한 방이 필요할 땐 16mm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자료 찾겠다고 장례를 좀 뒤져보니까 확실히 좀 마음에 드는 광각 사진은 대부분 20mm보다는 24mm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촬영 난이도가 쉬워서 24mm를 선택하는 일이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세로 사진 촬영할 때도 24mm가 더 편합니다. 20mm는 좀 과도하게 위아래가 길어 보여서 구도 잡기도 불편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배경 흐림을 또 비교해 볼게요. 다만 이게 조리개 값이 서로 최대 개방 값이 다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은 조리개를 통일하고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24mm는 1.4인 것이 많고 20mm는 대체로 1.8인 것들이 많으니까 뭘 살지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개방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다르게 해가지고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통일해서 배경 흐림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각이 조금 변하더라도 촬영 거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24mm 최대 개방 1.4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게 20mm 최대 개방 1.8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상반신 정도 담기는 환경에서 촬영을 하면은 확실히 24mm 렌즈가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점거리도 4mm 더 광각인데다가 조리개도 3분의 2 스톱 더 개방이 되므로 아무래도 그 차이가 좀 육안으로도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24mm f1.4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20mm f1.8로 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24mm, 이게 20mm, 이게 24mm, 이게 20mm. 역시나 이것도 24mm가 조금 더 망원이 되다가 조리개도 좀 더 개방이 되므로 그 차이가 육안으로도 아주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리개를 1.8로 통일하고 촬영했을 때 배경 흐림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24mm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삼각대로 정확하게 고정해서 20mm f1.8로 촬영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요게 24mm, 요게 20mm, 요게 24mm, 요게 20mm.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해보기 전까지 이 차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딱 그 아예 각을 재고 삼각대로 고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사금 쪽이 훨씬 더 그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조리개가 f1.8로 같은데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게 24mm f1.8, 요게 20mm f1.8, 다시 요게 24mm, 20mm, 24mm, 20mm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나 배경 보시면은 훨씬 그 나무가 흐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 배경 흐림에는 조리개도 조리개지만 초점거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화각 자체가 변해서 좀 배경 흐림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촬영 거리가 바뀌더라도 피사체 크기를 통일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근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룬 주제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걸 생략하겠지만은 제자리에서 렌즈만 교환한다고 원근감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피사체 크기를 맞추려면은 20mm 렌즈 활용 시에 좀 더 앞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그때 촬영 거리가 바뀌면서 원근감이 변화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게 24mm f1.8로 촬영된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고정하고 삼각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20mm로 촬영하면 당연히 이렇게 넓게 당깁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러면은 피사체가 다른 크기로, 즉 더 작게 촬영되잖아요. 그래서 피사체 크기를 똑같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즉 20mm 렌즈를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24mm로 촬영한 사진과 20mm로 촬영한 사진에서 피사체의 크기는 같아요. 다만 촬영 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근감이 달라져서 24mm에서는 뭔가 배경이 좀 더 좁게 보이고 20mm에서는 배경이 더 넓게 보이죠. 그렇죠. 다만 초점거리가 4mm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원근감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사체 크기를 통일하고 촬영한 걸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게 24mm f1.8이에요. 그때 20mm 렌즈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24mm, 요게 20mm, 요게 24mm, 요게 20mm. 자, 왼쪽 창틀은 좀 비슷하게 촬영이 됐지만 오른쪽에 있는 바구니를 보시면 24mm에서는 형체가 다 나오지 않는데 20mm에서는 형체가 거의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자 같은 경우도 이제 20mm가 좀 더 작고요. 그렇지만 뭐 원근감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같이 보실 때 뭐 원근감 차이를 보셔도 되고 뒤에 배경 흐림 차이를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제 눈에는 배경 흐림 차이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을 해가지고 24mm f1.8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20mm f1.8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러면은 피사체 크기가 달라지니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서 20mm f1.8로 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mm, 이게 20mm, 24mm, 20mm 어떤가요? 각자 따라 보면 조금 모르겠는데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 사진이 확실히 배경에 보이는 나무들이 좀 더 아웃포커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24mm f1.8, 그 다음 20mm f1.8, 24mm, 20mm, 24mm, 20mm.
자, 이것도 같이 놓고 비교하면 확실히 왼쪽이 조금 더 아웃포커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한 장 한 장 볼 때는 잘 티가 안 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 20mm가 조금 더 접근해서 촬영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24mm가 배경이 날아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점거리가 확실히 배경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배경 흐림 확실히 24mm 쪽이 더 좋습니다. 다만 뭐제 생각에는 그 차이가 썩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좋긴 하지만 보통 광각 렌즈는 배경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너무 이게 딱 잘라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24mm는 은근히 배경이 잘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 촬영에 좀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 같은 데 갈 때 렌즈 하나 챙겨갈 때 이제 아이랑 가다 보니까 무거워서 가벼운 거 찾다 보니까 이사금 한번 챙겨간 적이 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2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사진 촬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리뷰 기간에 그 샘플샷 담아야 되니까 그때만 좀 촬영을 하고, 제가 실사용 기간에는 거의 사진을 촬영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20mm는 이런 식으로 셀프 브이로깅 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브이로그 위주로 촬영하는 날, 즉 동영상 위주로 촬영하는 날에는 20mm 활용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애당초 20mm 렌즈 구입 목적 자체가 영상 촬영이기도 했고, 우리 아들 뭐 출산 브이로그 같은 것도 다 20mm로 위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카메라마다 전자식으로 손떨방 기능을 넣어주거든요. 뭐 캐논 같으면은 디지털 IS, 소니는 액티브 보드라고 해서요. 그때 이제 주변부가 근데 일부 크롭이 되는데, 그때 20mm가 진짜 궁합이 좋아요. 14mm, 16mm는 일부가 크롭이 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20mm는 살짝 크롭이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폰카 정도 화각이 나와서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사진으로 가면은 24mm가 왠지 모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고, 20mm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화면을 넓게 구성할 때도 23mm가 뭔가 좀 더 편해요. 이게 폰카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4mm 같은 경우에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20m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넓게 잡아도 뭔가 좀 어색해요. 이렇게 수평수직을 완벽하게 잘 지킨 경우에도 뭔가 원근감이 좀 너무 낯설고, 우리 아들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게다가 수평수직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이런 식으로 왜곡이 심해서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촬영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항상 없죠. 결론 없어요. 제가 그렇죠. 뭐 저한테 뭐 양자택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많이 회피합니다. 그래도 제가 두 개 렌즈 배경 흐림 차이라든지 원근감 차이 알 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비교해 드렸으니까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사용 팁을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20G를 많이 쓰고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사금이 좀 더 편했다고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또 이 24mm가 동영상 촬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요거 이사금 가져가서 정말 잘 담아왔고요. 애당초 35mm 3호금을 챙겨가지 않은 것도 브이로그 촬영 때문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가끔 실내 인테리어 촬영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거 몇 차례 페이 받고 촬영 진행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조금이라도 더 넓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20mm이고요. 20mm로도 뭐 하려면은 충분히 촬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또 추천을 하자면은 더 넓은 초광각 렌즈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더 넓은 렌즈는 좀 많이 무겁고 비쌌는데, 요즘에 뭐 소니 E마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14금처럼 아주 가벼운 렌즈도 있으니까 무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뭐 14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 드린 것 같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